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생명을 잃게 된 그 비극의 발단이 썩은 정경유착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우리 국민이 받은 더 큰 충격은 세월호 참사 주범인 유병언이 머물던 금수원 정문에 걸린 한 장의 플래카드였습니다. 그 화제의 플래카드에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은 권력 실세 김기춘 소위 기춘대왕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현수막 문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병언과 김기춘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남입니까? 남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기춘, 유병언 못지않게 또 다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주범인 유병언과 문죄인 후보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언론들은 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렇다 할 공개적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권한유착이 시작된 것입니까? 이 기회에 우리 언론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론과 문재인 후보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입니까? 남이 아닙니까? 상호 견제와 비판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이가의 관계입니까? 그리고 우리 언론이 제대로 안 묻고 눈 감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문 후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 후보님, 세월호 주범인 유병언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남입니까? 아니면 남이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문 후보와 세월호 주범인 유병언과의 다음과 같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000년 법원의 판결로 신세계정금에 대한 유병언의 대출금 미상환액의 회수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출원금 40억 원 중 불과 1억 6천만 원만 회수했습니다. 당시 유병언 일가는 미국의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문 후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문 후보가 이 재산들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면 신세계정금의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막대한 국민 혈세도 회수하고 유병언의 재기를 막아서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세월호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2003년 1월 14일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파산 관제인직을 사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문 후보의 후임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과 사위가 번갈아 가면서 신세계정금의 파산 관제인을 맡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특히 그는 같은 날 문 후보가 사임한 동남은행의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오비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 지역에서 신성한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병언에 대한 특혜 의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일어났습니다. 유병언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주세모의 부채 3,673억 원 중에 2005년 3월에 60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 원을 탕감받았으며 출자 전환을 통해서 1,155억 원의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병언은 1,8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노무현 정부 말기에 집중적으로 탕감받아서 제기할 수 있었고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누굽니까? 본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997년 파산 이후에 10년간이나 끌어왔던 것을 노무현 정부가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갑자기 1,800원 이상의 부채 탕감을 해준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석연치 않다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 후보는 국민적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유병언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묵을 유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도 유병언과 우리가 남이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벌인 동조 단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박 대통령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유병언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의미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던 지난 3월 10일 팽목항에 가서 분향소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뭐가 고맙습니까? 젊은 꽃다운 청춘의 세상을 떠난 그 아이들을 향해 뭐가 고맙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헌재 탄핵에서 세월호 7시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특검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3월 22일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면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을 환수하는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문 후보의 제안대로 세월호 참사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실시하고 여기에 유병언과 문재인의 유착 의혹, 즉 유문 유착 관계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민 혈세를 탕진한 유병언의 재산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한 경위와 노무현 정부 말기 막대한 부채 탕감 의혹과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문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700억대의 재단 기금을 비롯한 최순실의 부정축제 재산 환수를 위한 최순실 특별법을 주장하는 문 후보는 수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후에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유병언의 부정한 재산 환수를 위한 유병언 특별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만약 문 후보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해명 요구에도 계속 침묵을 이어간다면 이는 곧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 후보 스스로가 유병언과 우리가 남이가의 관계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의 원조격인 유병언 게이트의 몸통임을 인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 후보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본 즉시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며 여타 언론 또한 권력에 눈치 보면서 줄 서지 말고 문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귀를 쓰고 파헤쳐서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